동시호가 구간 진입해 있습니다. 오늘은 증시가 그래도 오전장에서부터 좀 빠르게 회복을 주는 그런 구간이었는데요. 과연 마감가는 어떨지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거래소입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는 하락권 0.08% 굉장히 제한적인 하락으로 마감 준비하고 있는데요. 2,377포인트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보합권 정도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지금 거래 마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지수입니다. 거의 혼조권이네요. 지금 상승도 살짝 됐다가 하락도 됐다가 동시호가 구간에서도 약간의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은 상승입니다. 0.02% 정도 오르면서 781포인트 선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늘 코스닥 시장은 장중 내내 780선에서 등락을 하곤 했었는데 결국에는 일단 위쪽에서 자리를 잡고 있는 모습 관측되고 있습니다. 네, 양시장이 보합권에서 관망세에 가깝게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지수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들을 기록했고요. 과연 종목별로는 어떤 종목들이 급등했을지 상한가로 마감 예상되는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요. 거래소와 코스닥 통틀어서요. 지금 두 종목 정도가 상한가로 마감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크로바 하이텍인데요. 이 종목 지금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1257원 정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핫한 반도체 관련 종목이긴 한데요. 시가총액이 좀 작습니다. 오늘 상한가 도달했을 시점에서 봤을 때 시가총액이 450억 원 정도, 500억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크게 나올 수 있고 적은 물량으로도 크게 올라갈 수 있다는 점까지 함께 체크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두 번째 종목은 잘 아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오늘 거래 제한폭까지 오르며 지금 11만 2,300원 구간에서 마무리 준비하고 있는데요. 이 구간까지 오게 된다면 신고가에서 마무리 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렇게 그동안 급등을 이어왔던 이유가 삼성전자였는데 오늘도 결국 이유가 삼성전자입니다. 이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로 사들였기 때문인데요. 이제 어제 공시가 좀 있었는데요. 오늘 공시가 있었는데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보통주 91만 3,936주를 주당 3만 400원에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매수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외 매수였는데요. 그래서 지금 지분율이 원래도 10% 정도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거의 15%까지 늘어났습니다. 또 주목해볼 만한 점은 여기에 콜옵션을 보유하는 계약을 같이 체결했다. 3월 16일 목요일도 이렇게 증시가 거래를 마쳤습니다. 계속 크레디트 스위스 은행발로 또다시 위기가 또 불거지게 되면서 금융시장 전반적으로 좀 충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그런데 국내 증시는 조금 강했습니다. 지금 다른 아시아 증시 분위기를 살펴드릴 텐데 아마 이 부분을 보셔도 국내 증시가 얼마나 강했는지 그 부분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일본 증시 가봅니다. 지금 미국과 유럽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은행발 여파가 나타나다 보니까 움츠러드는 모습들이 관측됐는데요. 지금 니케이 지수 마감가는 0.9% 밀린 지점입니다. 종가가 26,969엔으로 집계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심리적인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는 27,000선 아래로 내려갔다는 점이 상당히 좀 불안합니다. 네, 결국에는 크레디트 스위스발 위기가 이렇게 일본 증시에도 크게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일본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움직임도 좀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정책에 대해서 수정 가능성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달이면은 일본은행 측도 이 총재가 바뀔 텐데요. 일단은 초저금리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방향으로 일단 관측이 됐었는데 과연 이 부분에 수정이 있을지 추가적인 지표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일본 쪽의 경제 지표도 상당히 안 좋았어요. 2월에 무역 수지가 8,977억 엔, 그러니까 하나로 계산을 하면 8조 8,320억 원 적자가 나왔습니다. 1979년 이래 2월 기준으로 봤을 때 최대폭의 적자고요. 지금 무역 적자가 19개월 연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가격이 많이 오른 원자재들 LNG라든지 석탄 혹은 유가 이쪽에서 수입액이 상당히 크게 증가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무역 지표도 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일본 증시 큰 폭으로 흔들렸고요. 대내외적으로 불확실성이 조금 커졌던 하루였습니다. 네, 다음으로 중국 증시 가봅니다. 중국 증시도 지금은 힘이 많이 빠져 있습니다. 상해 종합지수 0.9% 정도 하락으로 3,231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심천 종합지수도 1% 넘게 밀립니다. 11,279포인트 선에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시작과 비슷한 낙폭으로 장중에 내내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자원 관련 종목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는 점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중국 증시에 대한 하락 역시나 글로벌 금융위기에 대한 이런 우려감이 반영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홍콩 증시 가봅니다. 네, 오늘 항생지수도 상당히 많이 밀리네요. 최근에 1% 넘게 좀 밀리고 2%대 낙폭까지 몇 번 나왔었는데 오늘도 장중에는 2% 하락까지 다녀왔습니다. 지금은 1.8% 정도 밀린 19,185포인트 정도로 진행이 되고요. 이렇게 항생지수가 최근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개별적으로 이슈 하나 보셔야겠죠. 바이두가 챗 GPT에 대항마 AI 챗봇 어니봇을 출시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3시부터 유튜브 라이브로 지금 공개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기자회견을 진행하면서 이 어니봇에 대해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세부적인 내용들은 기사나 해석들 나오시면 추가적으로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 주가 흐름을 보시면 바이두가 좀 낙폭을 줄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요. 함께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 마감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환율이 불안하죠. 갈피를 좀 잡기가 어려운데 오늘 12원 상승으로 출발해서 탄력 좀 장중에 많이 줄였다가 다시 한번 조금씩 고개를 들더니 마감가는 9원 30전 올랐습니다. 1313원 정확하게 터치하면서 오늘 거래 마쳤는데요. 결국에는 1300원 선 이탈이 아닌 1310원 선을 지지하는데 이렇게 환율까지 다시 한번 상승세를 기록했다는 점 확인이 됐습니다. 네, 환시와 함께 아시아 증시 둘러봤습니다. 국내 증시 어떻게 마무리됐을지 시황센터 다녀옵니다. 오늘 국내 증시는 혼조세를 나타냈습니다. SVB 사태에 이어서 간밤 크레딧 스위스 위기 이슈까지 불거졌는데요. 시장 장중의 변동성이 컸습니다. 하지만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양시장 모두 보합권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코스피 지수부터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 오늘 전일 종가 대비 0.08% 소폭 하락으로 마감했습니다. 약 1.81포인트 하락했고요. 오늘 종가는 2,377.91포인트 부근에서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 장 초반에 개파락으로 출발했습니다. 하지만 2350선상에서 빠르게 낙폭을 회복해 나가는데요. 장중에 2380선까지 회복하면서 소폭 상승부를 켰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2370선에서 등락하는 움직임 나왔고요. 오늘 약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하면서 마감했습니다. 하지만 장중에 매도폭을 줄여나가면서 기관이 64억 원의 소폭의 순매도로 마쳤고요. 외국인 역시 팔았지만 864억 원 매도 우위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장중에 매수폭을 조금씩 줄여나갔는데요. 오늘 장 723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상승업종부터 체크해 볼 텐데요. 오늘 비금속 광물 섹터가 눈에 띄게 강했습니다. 오늘 포스코 케미칼 중심으로 급등하면서 7.9% 급등하면서 마무리했고요. 그 뒤로 의료정밀 섹터, 의약품 섹터 일제히 상승부를 켜면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전자 업종이 0.51% 소폭 상승했고요. 제조업종 역시 0.21%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이어서 하락업종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크게 낙폭을 키웠던 업종은 보험주인데요. 오늘 보험 섹터가 2.6% 가장 크게 내렸고요. 그 뒤로 섬유회복 섹터가 1.74% 하락했습니다. 네, 시장 거래소 감사 시즌 앞두고 상패를 앞둔 종목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패 위기에 놓인 종목 가운데 관리 종목으로 지정됐던 일정 실업이 20% 이상 급락하면서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그 뒤로 건설 섹터와 금융 섹터가 모두 하락했고요. 그 뒤로 철강금속 섹터도 1.15%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시가총액 상위 종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형주 가운데 삼성전자가 0.17% 소폭의 오름세로 마쳤고요. 반면에 SK하이닉스는 보합권에서 소폭의 내림세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일제히 상승부를 켰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LG에너지솔루션 주가 강세 두드러졌습니다. 오늘 1.95% 상승하면서 약 2% 가까이 강세로 마쳤고요. LG화학이 1.25% 상승하면서 73만 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삼성 SDI 역시 장중에 변동성이 있었지만 0.68%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오늘 대형 바이오주들 쪽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1.54%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종가 79만 원을 터치하면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 셀트리온 역시 주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셀트리온 상승으로 마감했는데요. 셀트리온 종가 15만 1,600원 터치하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를 비롯해서 기아 같은 오늘 자동차주들은 소폭 조정이 나왔습니다. 오늘 현대차가 0.17% 약보합으로 마감했고요. 기아가 0.63% 하락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일제히 강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카카오 쪽으로 수급이 조금 더 집중이 됐는데요. 오늘 장 59,900원 터치하면서 1%대 강세로 마쳤고요. 반면 네이버는 0.36%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먼저 제약바이오주들 가운데 오늘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먼저 삼성제약이 급등했는데요. 삼성제약의 최장암 통계 논문이 국제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상승했습니다. 이번에 게재된 SCI 국제학술지는 상위 30%에 가까운 국제학술지로 인정받고 있는데요. 삼성제약이 최장암 3상에 적용했던 통계법이 이렇게 저명한 학술지에 게재가 되면서 통계법이 적합함을 인증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오늘 삼성제약 13% 이상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윗골이 달면서 탄력은 줄었습니다. 오늘 종가 2,805원에서 마감했고요. 그 밖에도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역시 강세로 마쳤습니다. 현재 개발 중인 최장암 신약이 미국 FDA의 패스트트랙 품목으로 지정됐는데요. 이런 호재가 작용하면서 9.25% 상승했고요. 또 코스닥 쪽에서 프레스티지 바이오파마 역시 18%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반면에 신풍제약은 오너리스크가 부각되면서 급하락했습니다. 창업주 아들인 장원준 전 대표 등 소유주 일가와 또 고위 임원들이 비자금 조성 혐의로 기소가 됐는데요. 장 전 대표는 지분 승계에 필요한 비자금 약 91억 원을 조성했고요. 또 회사 지분 확보에 사용했다는 횡령 사실이 발각이 되면서 오늘 주가 역시 급락했습니다. 오늘 장 7.84% 하락하면서 17,28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포스코케미칼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LFP 배터리 사업 진출과 관련한 기대감을 보였는데요. 어제 인터배터리 2023에서 포스코케미칼 김준영 사장은 LFP 양극재 사업 진출을 현재 검토 중이며 또 국내 배터리 3사와 또 사업 협력을 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LFP 배터리 사업까지 확장하게 될 경우에 소재 사업의 경쟁력은 더욱더 높아질 거란 기대감이 나왔고요. 오늘 장 11% 이상 급등하면서 26만 9,500원 선까지 올라왔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1% 강보합에서 마감했습니다. 약 0.81포인트 상승했고요. 오늘 종가는 781.98포인트 선에서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분봉 차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 역시 하락으로 출발했습니다. 장 초반에 770선 이탈 위협까지 나왔는데요. 하지만 이후에 빠르게 낙폭을 줄여가면서 소폭 상승 전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장중에 780선 강보합권에서 계속 등락 움직임 보였고요. 오늘 종가 역시 780포인트 선을 부근 기점으로 등락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수급 현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장중에 외국인과 기관 매도폭이 점차 커졌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3,286억 원 순매도로 마감했고요. 기관 역시 1,353억 원 팔면서 마감했습니다. 반면 개인 홀로 순매수했는데요. 오늘 장 4,679억 원 순매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총상위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총상위주 오늘 혼조세를 나타냈는데요. 오늘 그 가운데 에코프로가 2.23% 하락했습니다. 오늘 에코프로 주가가 좀 부진했던 반면에 LNF 쪽으로 수급이 집중됐는데요. 오늘 LNF가 5.62% 강세를 나타내면서 24만 4,500원을 터치했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역시 상승했지만 1% 이내의 상승으로 마쳤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0.17% 하락하면서 약보합으로 마쳤고요. 반면 셀트리온 제약은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장 1.77% 상승했고요. 8만 400원 선에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게임주들은 주가 약세를 보였습니다. 먼저 카카오게임즈가 3.15% 하락하면서 4만 1,500원으로 마감했고요. 펄어비스 역시 오늘 장 하락 전환하면서 1.21% 약세를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SM과 JYP엔터 계속해서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SM이 1.59% 내렸고요. JYP엔터 역시 2% 이상의 낙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에선 로봇주들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현대차를 비롯해서 대기업들이 하나둘씩 로봇 사업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을 추가 매입했습니다. 삼성전자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지분 4.77%를 주당 3,400원에 장외 매수했고요. 기존 지분을 포함해서 약 총 15% 가까운 지분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일각에선 향후 인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삼성전자의 추가 지분 매입 소식이 로봇주들의 주가를 다시 한번 끌어올렸습니다. 먼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상한가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점차 탄력을 높여갔고요. 오늘 종가 11만 2,30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큐렉스와 코난 테크놀로지 역시 두 자릿수의 탄력을 보였고요. 그리고 요즘 감속기 관련주로 관심을 보이고 있는 SPJ 6%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탄력 줄이면서 윗꼬리는 달았고요. 오늘 종가는 29,850원으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SBB테크, RS 오토메이션 역시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코스피 쪽에서 삼익 THK가 삼성과 협동해서 로봇을 만들었던 이력이 부각이 됐습니다. 오늘 짱 16% 이상 강세로 마쳤습니다. 다음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어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계획을 발표한 바 있는데요. 그 가운데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거란 긍정적인 전망이 나왔습니다. 신규 산업단지가 조성될 경우에 기존의 기흥, 또 화성, 평택, 이천 지역의 생산단지와 또 소부장 기업들을 연계할 경우에 소부장 공급망 경쟁력도 강화될 거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번 파운드리 분야 투자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수혜를 볼 거란 기대감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먼저 AD테크놀로지가 11% 이상 강세로 마감했는데요. 오늘 종가 21,500원 터치하면서 마감했습니다. 그 밖에 가온칩스가 13% 이상 강세로 마쳤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가 22% 이상 급등했습니다. 오늘 레이크 머티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자회사인 레이크 테크놀로지가 전고체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내보이면서 오늘 주가 탄력을 더했고요. 그 밖에 SNS텍 13% 이상 강했습니다. 또 SFA 반도체 역시 17% 이상 강세로 마쳤고요. 원익 IPS 6.68% 오름세로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